휠체어는 힘이 아닌 사랑으로 밀어야 한다. 예, 진짜 휠체어 힘으로 밀면 안 됩니다. 그럼 막 굴러가지고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이 큰일 납니다. 지난 10일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국회 찾았을 때 JP의 휠체어를 밀면서 끝까지 곁을 지켰던 이분의 모습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날 시종 환한 웃음과 애잔한 표정에서 어떤 정치적 속셈을 떠난 진심 어린 예우와 또 존경이 느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를 이어서 자민련으로 정치를 시작해서 JP와는 더욱 특별한 인연을 자랑하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선친인 고 정성모 전 내무부 장관 그리고 JP의 각별한 인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진석 국회 현 사무총장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사무총장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뭐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습니까? 예, 국회 살림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 네.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국회 살림을 다 총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소 조직은 지금 그런 목적하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국회 삼선위원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삼선위원회에서 막 뛰다가 이제 국회의원들 위한 살림살이 이제 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예. 좀 묘하시겠습니다. 뭐 묘하다기보다는 제가 의원들 가려운 곳이 어딘지를 잘 아니까 네. 잘 대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어디가 지금 긁고 싶은지, 예, 뭐가 예, 필요한지, 예, 그럼요. 수당이 뭐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예. 좀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가장 일하시면서. 글쎄요, 제가 1월 1일부로 국회 사무총장에 취임을 해서 여러 일들을 했는데, 역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랄까, 이런 것이 좀 거리가 간극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좀 국민들과 국회와의 그 거리감을 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없을까. 그래서 좀 열린 국회, 경직된 국회가 아니고 국민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국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국회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정부기관 통틀어서 처음 이렇게 실천을 했고, 그 다음에 스마일 국회 운동을 통해서 국회가 좀 밝은 곳이다, 경직되고 권위적인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드라마 찍을 때도 국회 경례를 개방을 하고, 네. 또 생명사다리 운동을 벌여가지고 자살위험군에 속해 있는 국민들, 한 사람의 국민들의 목숨이라도 구하자라는 취지에서 예산 들이지 아니하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프라만으로 생명사다리 운동을 지금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캐도란 말, 예를 들어 국회 잔디밭에서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사무총장님만 전화하면 되는 거죠. 언제든. 저 궁금한 게, 네. 국회 층계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빨간 뭐죠? 빨간 카페트. 그거는 국회의원만 밟을 수 있는 거죠? 국회 중앙 현관문을 통과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통로가, 국회의원들 들어가는 통로가 별도로 지금 가운데 통로. 그러니까 카페트 있는 거, 빨간 거. 예. 그거는 국회의원들 들어가는 거고. 네. 저는 한 번도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나? 국회 출입할 때, 기자할 때. 예. 이걸 들어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또 거기서 또 경비원한테 창피당할까 해서 오른쪽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 회기 중에는 많은 국회의원들 들락날락거리니까. 빨간 카페트로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감각으로 제가 피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요. JP와의 인연은 어떤 아버님하고 인연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15년 기자 생활을 하고 지금 이제 15년 정치인 생활을 하는데, 99년도에 제가 한국일보 논설위원 시절에 이제 아버님이 근강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총선거에 제가 핀치히타로 출마를 하게 됐는데, 연기군. 공주시 연기군이었죠. 네. 지금은 공주시가 독립이 됐고, 그러니까 아버님과 김종필 총재님은 공주고등학교 졸업 동기생이세요. 네. 근데 입학은 JP 어른께서 1년 먼저 하셨는데 학제가 바뀌는 바람에 졸업을 같이 하셨는데, 그런 연으로 김종필 총재께서 정치를 권유하셨고, 제가 김종필 총재님 문화에서 정치에 첫 발을 내딛었죠. 자민련 후보로. 잠깐 한마디 하겠다 그러고 50분이나 연설을 하셨어요. 워낙 좀 연설을 길게 하시는 편이세요. 근데 그날 아주 감회가 새로 와서 그러셨을 거예요.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그야말로 6년여 동안을 은둔 집거 생활을 하시다가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신 거거든요. 그게 국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회를 꼭 한번 좀 방문해 주십사 요청도 드렸지만 그 어른한테는 어떻게 보면 일생의 무대였던 곳이 아닙니까? 헌정사 최다선 의원이었고 네. 국무총리를 2번이나 역임하셨던 그야말로 우리 현대 정치사의 산 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날 그 김종필 총재님 얼굴 표정도 아주 소년처럼 해맑은 모습을 제가 발견을 해서 굉장히 본인도 좋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4시간 동안 제가 꼭 옆에 붙어서 모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차에 타시고 국회를 떠나실 무렵에 어떤 기자 한 분이 마이크를 들이대고 언제 또 국회에 오실 계획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김종필 총재께서 내가 다시 또 올 수 있겠어?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좀 가슴이 찡했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남기신 말씀은 소위부답이라는 내자였습니다. 네. 요즘 여야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현 시국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고 자꾸 기자가 물으니까 내 대답은 소위부답이야. 그렇게 써. 그렇게 그 말씀만 남기시고 이제 국회를 소위부답이 뭡니까?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제 웃음으로 미소로서 답을 대신한다. 그냥 그런 웃지요. 네, 그냥 웃지요. 웃지요.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네, 그냥 웃지요. 그날 아무튼 행사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그 김종필 총재님께서 그 변치 않은 우정에 감사 표시를 하셨고 또 뭐 전직 국회의장들 또 언론인 중에서는 그 장명수 전 한국일보 주필 네. 지금 여학당 이사장 지내시는 장명수 주필이 와서 축사도 해주시고 예.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네. 자, 충청권에도 이제 맹주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 드리면 그렇지만 JP가 이제 떠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제 JP의 맹주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진석 사무총장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 이한구 지사도 있고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인재 네, 의원도 있고 여러 분 있는데 어떻습니까? 맹주라는 표현은 이른바 그 삼김 그 지역 분할 구도 시대에 네. 사실은 쓰이던 말이죠. 그래도 충청권을 그러니까, 대표할 그 당시에 네. 누가 좀 그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제 본인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아, 글쎄요, 뭐 저한테 그런 영향이 뭐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충청권이 처한 상황이랄까, 이것은 과거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 시간 현재 충청권 인구 수가 호남권 인구를 2만 명 이상 능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금년 말에 정부 부처 3분의 2 이상이 세종시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또 과학 비즈니스벨트라는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커다란 국책 사업이 지금 충청권을 거점으로 지금 네.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 가지만 보더라도 충청권은 커다란 역사적인 변혁기에 놓여 있다. 그럼으로써 충청권 주민들 또한 이러한 그 위기이자 기회인 이 시점에서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한가, 어떠한 정치 역량이 필요한가를 아마 그 지역 주민들부터 아주 갈망하고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봐서 충청권을 베이스로 저도 뭐 정치를 그렇게 시작을 했고 충청권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특히 충청권 출신 정치인들은 그 점을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아무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막 말씀 나오신 김에 자 세종시 네. 잘 되고 있다. 아니다. 지금 세종시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어떻습니까? 아직 섣부른 전 진단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세종시라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여야가 그야말로 100% 합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 사업입니다. 네. 이것은 더 이상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변경되거나 변화를 하는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세종시를 키워야 한다는 그 명제 앞에서는 모두가 이건 수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의 문제인 것이지 잠시 지금 문제는 있어요. 뭐 행정 비효율 문제도 제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건 시간이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 뭐 지금 세종시에 있는 부처의 차관하고 통화를 하는데 네. 어느 분이 뭐 차관님 내가 저희 세종시로 좀 뵙고 싶습니다. 그랬다. 세종시로 오실 필요 없어요. 저 여의도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계속 여의도에 계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 한 번도 세종시에 간 적이 없어요. 자, 이거는 진짜 방송에서 캐도남만 나와서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글쎄, 자, 지금 세종시 지금 진짜 잘- 세종시로 네. 이전이 된 부처의 차관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네. 저도 충격적으로 근데 여겼어요. 아마도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이 그 있겠지만 차관은 세종시로 부처를 이전하지 않은 부서의 차관일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건 근데 확실하고 그거 나중에 한번 확인을 네. 해봐야 될 부분인데.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여기에 이제 과대 그런 침소 문제가 문제가 좀 나오고 있겠지만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그래서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네. 이러한 뭐 현실을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국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른바 행정 비효율 문제가 분명히 제기되고 있어요. 아, 그럼요. 이런 문제는 결국 국민을 위해서 빨리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회도 국회 회의를 공무원들을 계속 국회로 불러 올려서 대기시킬 것이 아니라 국회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세종시로 내려가서 회의를 열면 공무원들 시간을 세이브 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산도 절약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는 우리가 세종시의 성공을 위한 부담을 반분하자. 모든 걸 행정부 부담으로만 돌리지 말고 입법부도 국회도 상임위를 갖다 세종시에 가서 열고 또 국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공무원들을 불러올릴 것만 아니라 국회 공무원들이 먼저 세종시에 내려가서 아니 하고 국회를 그냥 세종시로 옮기면은 이런 그런 문제도 문제-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저는 검토해봐야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른바 국회 분원 문제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아니 우리 사무총장님은 충청도 사람이면 충청도 사람들 생각하면은 세종시가 잘 이번에 행정부 옮긴 거 잘 된 것 같고 또 이명박 대통령 정무수석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뭐 그랬었죠. 네. 예. 정책 선택의 문제고 판단의 문제인데요. 네, 거기 둘 중에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저는 정무수석 가기 전에 네. 이미 세종시 원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간 사람입니다. 아, 수정안이 예. 아니고 원안에. 이미 네. 저를 정무수석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기용하실 때는 세종시 수정안 문제는 결론이 났고 아. 이제 원안 추진을 힘있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를 정무수석에 기용하신 겁니다. 아, 그럼 지금 원안에 찬성을 하셨네요. 저는 그렇죠. 투표로서 네. 네. 원안 표결을 네, 지금도 참여를 했죠. 지금도 물론입니다. 똑같고요. 예.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네, 원안대로 소신의 가야 돼요. 변함이 없습니다. 국회를 그러면 옮겨야 되겠네요, 그쪽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네.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지금 공무원들이 거의 죽으려래져도 세종시에 제 지인들이 좀 있고. 그래서 지금 화상회의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네. 또 정부에서 국회에 원하는 스마트워크 시스템도 저희가 갖춰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경험이 좀 축적이 되고 하다 보면은 아마 세종시를 새로운 정부 부처로 이전하는 것이 잘된 판단이다라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을 가까운 데 모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가까운 데 모셨죠,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그래요. 가까운 데 모셨죠. 어떻습니까? 두 분을 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두 분 전 현직 대통령을 비교한다는 것은 좀 뭐 말이 안 되고. 적절치 이명박 않고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씀할 수 있겠네요. 그- 가까운 데서 회의도 많이 하셨으니까. 굉장히 그 두 분 지도자가 뭐 모든 국민들이 느끼는 바와 같이 장점이 많으신 분들이죠. 뭐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국가의 어떤 최고 지도자로서의 어떤 갖춰야 될 덕목들은 두루두루 갖추신 분들이고 네. 무엇보다도 애국심에 충만해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두 분 다 존경할 만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의원이 어제 그 노무현재단 송년회 갔죠. 거기서 그랬어요. 박통 2세 MB에게 불법 대선 개입 부탁했는지 알고 싶다. 뭐라고요? 박통 2세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네.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번 대선 개입을 부탁했는지 알고 싶다. 이런 말 했습니다. 정무수석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평할 가치가 없습니다. 논평할 가치도 없죠. 네. 자, 우원식 의원이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해서 MB를 수사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네. 저는 그 아버님한테 정치를 배울 때, 정치를 하게 되면 입안에서 오물거리는 내뱉고 싶은 얘기에 70% 이상은 하지 말아라. 네. 아, 그래요? 라고 배웠는데, 70% 이상 하지 마라. 네, 아무튼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항식 총리가 얼마 전에 국회 해산 얘기했을 때, 조금 뜨끔했겠습니다. 국회 사무총리. 김항식 전 총리. 네, 전 총리 국회 해산 해야 된다. 요즘에 국회 해산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요. 물론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제 지금 국회 상황이 이제
지각 국회에다가 네. 여야가 뭐 마주오는 열차처럼 대결 국면으로 가니까 국민들을 사실 피곤하고 짜증나게 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신 셈이 됐죠. 근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김학식 전 총리 말씀 중에는 그 권력구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현행 헌법은 국회 해산권은 없고요. 아마 국회 해산할 수 있는 것은 내각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법조인인 그분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개헌 문제에 대한 어떤 속내 일단을 피력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아, 개혁 문제를 뭔가 던진 거다. 네. 그러니까 문제점을. 지금 현행 헌법이 국회 해산권이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인데 예.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행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내년 지자체 선거도 있고, 네. 좀 꿈을 더 펼쳐야 되지 않, 이제 살림살이는 그만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이제 저는 이제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일단 정기국회가 지금 뭐 국회가 좀 지각국회가 됐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굉장히 열심히 의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연내 예산안을 처리를 할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정기국회가 순항을 해서 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제가 또 조력을 다하는 거, 그게 제 첫 번째 임무가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정치적 거취를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지만, 네. 저도 이제, 한 15년 동안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회 정보위원장,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 사무총장으로 나름대로는 국정 경험을 좀 쌓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쌓았던 경험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사실 책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 1월 달에 출판 기념회도 기획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제 경험을 좀 공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고 싶고, 또, 뭐, 고향을 위해서 당연히, 제가 역량이 갖춰진 되면. 사람이라면, 고향을 위해서 당연히 봉사를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치 철학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